안녕하세요. 하투트레이드 BK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조금 갱신을 했어요. 이전까지 올타임 하이 신고가는 2025년 1월 22일 바이낸스 기준으로 105,988달러였네요. 그런데 어제 2025년 5월 21일 최고가 11만 불을 넘기면서 11만 80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조금 넘기는 상황이었고, 오늘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5년 5월 22일 날도 지금 일봉상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지선을 지키게 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오늘도 큰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불장이다 뭐다 기대감은 높여왔었는데 드디어 또다시 정고점을 갱신했다는 것은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현실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뜻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동안에 나는 코인이 없어, 불안한 코인이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코인 분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냐? 다들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수많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알트코인이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아마 제 영상 안 봤을 거고 여러분들 안 들었을 겁니다. 진짜 가까운 제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듣고 비트 안 사고 알트 사더라고요. 알트코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냐? 저는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국은 알트코인이 가려면 이더리움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은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도대체 언제 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수받기 좋은 자리는 도대체 어디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을 하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하는 트레이더이고요. 영상 첫 부분에 제가 지금 매수받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받기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신고점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밑에서부터 저점부터 찾게 되면 거의 47%, 48%, 50%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지금이 매수받기 좋은 자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불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12월 16일 날 이 비트코인이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당시 비트코인이 강하게 돌파할 때 가자 하면서 좀 타가지고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고점을 넘었다는 거는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을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2017년도의 고점이 어디였어요? 2017년도 고점은 약 5,800불 정도였습니다. 5,800불이었고 여기를 한 번에 뚫지를 못했죠. 여기부터 한 번, 두 번 이렇게 몇 번의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을 결국은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더 안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고점에 대한 케이스인 거고요.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서는 이 부분이 최고점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국면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받은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국면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 당시에는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69,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예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여기까지의 섹터에서 우리가 놀았던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고점이 맞지만 이제 이 고점이 새로 뚫렸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크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는 새로운 국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더리움, 즉 알트코인들도 다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아직 이더리움은요, 알트코인이 가려면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죠.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또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가 올타임 하이는요, 2021년도가 아니라 2024년 12월 달에 이때 최고점, 이 고점까지도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최저점까지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많이 나와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등이 0.55레벨까지 밖에 못 온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전히 다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은 이 이더리움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제를 깔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주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주봉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평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이어서 그린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동평균선 200일선을 말한다, 그러면은 20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계속해서 이어서 붙인 선을 말하는 거고요. 20일 이평선을 말하면은 캔들 20개, 20일 동안의 평균을 이어서 붙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주로 보는 이평선으로는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그어보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초록색이 60일 이평선이고요. 하늘색이 120일 이평선, 그리고 붉은 파랑색이 200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을 봤더니 여기 모이는 구간이 보여요. 이 구간은 뭐예요? 이평선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다.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이평선이 모였다는 것은 매물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구간을 저는 일단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내가 한번 피보나치를 그어보게 되면요. 모이는 구간이 피보나치 0.382 레벨, 그리고 이평선 120일과 200일선이 만나는 구간, 이곳이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그었던 이 네모는요. 이런 여러 가지 레벨들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매물대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봉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1일봉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확인해 볼게요. 1일봉에서도 똑같이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피보나치를 긋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줬고, 반등 레벨이 0.5레벨까지 왔고, 0.5레벨에서 다시 0.382까지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긋게 되면요, 60일 이평선은 밑에 있고요, 120일 이평선도 밑에 있지만 200일 이평선이 피보나치 0.5레벨과 같이 겹쳐지면서 여기가 저항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랑 이평선에 의해서 지금 박스권 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를 맞고 내려가고 여기를 맞고 올라가고 다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 또다시 다 지우고 이번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조금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 레벨까지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면은 뭐부터 보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커다랗게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에 충격을 줬던 충격 파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일봉상 작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충격을 줬던 레벨이 보입니다. 즉 여기가 임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임펄스 파동을 찾을 때는 임펄스 3파를 가장 염두를 해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임펄스 3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3파라면은 이 구간이 이제 1, 2파가 되겠죠. 그리고 3파가 올라갔고 지금 4파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임펄스 5파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임펄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0.5레벨까지는 우리가 단기 레벨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황이 좋잖아요. 비트코인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의 힘을 받겠죠. 이더리움까지 같이 상승을 받게 되면 아마 0.618레벨까지도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에서 우리 지금 상태에서 단기 이더리움 목표가는 아마 0.618레벨인 3000불 근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더리움을 단기 3000불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하나의 큰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고 또 이런 조정 이후에 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 전고점 4000불을 넘길 때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단기간의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곤 하더라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한 번씩 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더리움의 단기 레벨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이곳을 넘는 또는 이곳을 넘는 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여기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하나 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추세선은 사실 이렇게 긋는 게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그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추세선을 긋고요. 밑에 추세선도 아마 이렇게 그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은 사실 밑에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하락을 나왔다가 다시 채널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휩소 또는 트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무시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패스를 하고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은 여기도 좀 더 이쁘게 이렇게 긋게 되면은 하나의 삼각수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삼각수렴에서 고점이 어디쯤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줘서 한 3000불 정도까지 이렇게 무빙이 왔다
됐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왕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주다가 어디 방향으로? 여기 또는 여기 방향으로 이제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준다면 이더리움 역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또는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2021년도부터 이어진 4년간의 이 수렴이기 때문에 아마 발산 역시 매우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확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확장 레벨을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1.414 구간이 어디죠? 1.414가 5,200불 그리고 1.618이 5,800불 근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추세가 끝나고 이런 추세선이 끝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고점 부근인 5,000불 근처 1.414 레벨까지 겹치는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우리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레벨들은 1.414 레벨인 5,200불 또는 1.618인 5,800불 그리고 1.272 부근인 7,500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목표값을 잡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밋빛 미래를 희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 구간이죠. 이 수렴이 끝나는 구간은 아마 이 구간이 될 것이고요. 이 구간까지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주는지 체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나지 않을까요? 미래는 모르지만 이더리움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오게 된다면 저는 이때부터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격을 체킹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식의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놓거든요. 이러한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와주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체킹을 해보시면 아마 앞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목표가가 지금과는 꽤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 단기간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상승장의 큰 사이클을 비춰볼 때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영상 올리면요 과정 싹 다 무시하고 숫자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3,000불 오케이, 뭐 4,000불, 5,000불 오케이, 이때까지 저는 그냥 버티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숫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절대로 숫자만 보고 거래를 하면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이 과정에 좀 많이들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30일 챌린지를 신청을 하시면 모든 과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